돈을 지키고 다른 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듣기만 해도 아찔한 전세 사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모마입니다. 혹시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깡통전세란 은행 대출과 같은 선순위 담보 물건과 임대차 보증금이 계약하려는 부동산 매매 시세와 동일하거나 시세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부분 깡통전세 사기는 전세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계약 전에는 부동산 등기 부상에 문제가 될 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대출 플러스 전세금이 3억이고 매매가가 3억이라면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워낙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원룸이나 빌라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안전한 건 아니니 꼭 들어보시고 대비책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전세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방법과 계약 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찾으시는데 아직 계약 전이시라면 이 포인트를 꼭 챙겨서 괜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준비해 보세요. 혹시 이미 계약하셨더라도 깡통 전세가 의심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활용해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전세신데 아직도 이걸 가입 안 하셨다면 지금 집주인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를 살면서 전세금을 잘 돌려받으셨다면 그것은 운이 정말 좋으셨고 좋은 임대인분들을 만난 것이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입니다. 이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 만료 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내어줍니다. 이후 보증보험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형식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을 운용하는 곳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SGI,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HF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네이버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가입 조건이나 필요 요건은 여기서 세세히 다루기 그러니 댓글 상단 고정을 확인해 주세요. 먼저 계약 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사례를 보면 임차와 동시에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안고 사는 형식이라 우리가 수시로 등기부를 떼어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는 계약 전 등기부상이 아무리 깔끔한 집이라도 계약 이후 무언가 등기부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꼭 권리를 확보하세요. 이 방법은 부동산 경매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계약, 전입, 거주 이 3가지 요소가 채워지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이하게도 전입은 전입을 신청한 당일이 아닌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입 당일에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것이 잡히게 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계약금을 걸면서 잔금 일자를 잡으실 때 전입 일자 플러스 확정 일자를 입주 당일이 아닌 전날 해도 되는지 꼭 협의하세요. 대부분은 별말 없이 해줄 겁니다. 사기가 아닌 이상에는요. 계약서 작성 시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일자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계약 당일에 바로 대항력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만약 현재 이사하시려는 집에 거주자가 계시다면 그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집주인과 계약할 때 부탁드려 넣으시면 좋습니다. 깡통 전세가 의심되는 집은 애초에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모두 일반적인 집으로 보이니까요. 자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시려면 대항력은 기본이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좋지만
안심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아예 대출과 동시에 전세 보증보험을 같이 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 보증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항력 요건과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깡통 전세 사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BS에서 방영된 호구들의 비밀과외라는 프로에서 한 변호사마저 이런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밝혔는데요. 집과 함께님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하신 적 있다고요? 변호사님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문에 뭐가 막 끼워져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매 개시가 됐다는 통보예요. 예. 제가 이런 일을 늘상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변호사한테 이렇게 전세 사기가 오니까 변호사 사기를 당했대. 다행히 저는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좀 안전하게 좀 보증보험도 해놓고 어떤 확정일자라든지 우선순위 다 꼼꼼하게 다 챙겨놓고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그런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증금을 잘 돌려받았는데 지금 뭐 중요 포인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대항력 요건과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 아무런 피해 없이 온전히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온라인 기사를 보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증금 지급 보류를 받으시는 경우는 권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입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미리 해두시지 않으셨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붙게 될 경우 전입 효력이 이길 0시부터 발생하기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이기에 어떤 보증사도 돈을 내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해버렸는데 깡통 전세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을 때 계약 완료 후 근저당과 같은 권리들이 없다면 얼른 위에 알려드린 대로 전입 플러스 계약 플러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세요. 그러면 네이버 보증보험 또는 다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후 근저당, 가압류 같은 다른 권리들이 붙은 상태라면 가장 위험한 상태이신 겁니다. 거기다가 집주인까지 바뀌었다면 거의 깡통 전세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럴 때는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권리 확보가 안 되었기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변호사님이 언급한 내용이 있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계약을 했던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우선 가능합니다.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지 승계를 거부하고 소유자 변경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지 승계를 거부하고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의 기간을 말하나요? 네, 소유자 변경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란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날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소송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은 대략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같은 집주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모아 한 번에 소송하실 경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못 받으신 보증금에 대해 힘들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위험 사실을 파악하고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보증금을 찾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 방법을 아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최소한 깡통 전세 사기는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세가 공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곳의 주변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까지 아시게 된다면 적정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오늘 알게 된 지식을 많은 분과 나누어 주세요. 나의 사소한 관심이 이웃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